어머니, 전기 좀 끄세요. 전기세 많이 나온다니깐요. 며느리 윤미의 목소리가 또 들린다. 박영자는 천천히 형광등 스위치를 내렸다. 방이 어두워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작게 웃었다. 벽에 걸린 시계만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 있었다. 밤 9시였다. 아직 잠들기엔 이른 시간이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며느리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영자는 어둠 속에서 한숨을 쉬었다. 작은 한숨이었지만 그 안에 수십 년의 삶이 담겨 있었다. 그래, 미안하다 아이가. 74. 이 나이에 아들 집 작은 방 한 칸에 몸 붙이고 산다는 게 서러울 법도 한데 영자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두운 방에서 영자는 눈을 감았다. 천장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천장의 얼룩 하나하나를 다 외우고 있었다. 이 방에서 산 지도 벌써 3년째였다. 남편 없이 자식 셋을 키워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다. 시장에서 나물 팔고 남의 집 청소하고 공장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 소리 안 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힘들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힘들다고 멈추면 그날 저녁밥이 없었으니까. 손바닥을 펴봤다. 어둠 속에서도 손에 윤곽이 보였다. 굳은 살투성이었다. 주름이 깊게 패였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가. 빨래판에 손이 까지도록 빨래했고 추운 겨울에도 남의 집 마당을 쓸었다. 여름에는 더위에 정신이 아득해질 때까지 일했고 겨울에는 손가락이 꽁꽁 얼어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행복했다. 아이들 웃는 얼굴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안 하게 할 수 있어서, 큰아들이 제일이제. 큰아들만 잘 되면 되는 기다. 그렇게 믿었다. 친구들이 영자야, 네 큰아들 대학까지 보내면 효자 된다 아이가 했을 때 영자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큰아들 준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 봤을 때 영자는 정말 행복했다. 손주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눈물이 났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구나. 손주 얼굴을 보는 날까지 살 수 있구나. 며느리 윤미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는 더 그랬다. 하얀 한복을 입은 윤미가 절하며 말했다. 26살의 윤미는 정말 예뻤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고 목소리도 맑았다. 어머니, 저 잘할게요. 우리 집 복덩이가 될게요.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윤미는 예뻤다. 말도 곱게 했다. 영자는 동네방네 자랑했다. 슈퍼 가서도 시장 가서도 친구 만나도 며느리 자랑이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한테도 자랑했다. 버스에서 옆에 앉은 사람한테도 우리 며느리가 하며 사진을 보여줬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 내 복이제,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복을 받네. 영자야, 네 진짜 복 많다.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준다 카이.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노? 그라제. 나 아프면 걱정하고 밥도 잘 차려주고. 참말로 고맙다 아이가. 하나님한테 매일 감사기도 한다 아이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윤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대신 한숨과 짜증이 늘었다. 처음엔 작은 한숨이었다. 아주 작게. 그러다가 점점 크게. 나중엔 영자 앞에서도 대놓고 한숨을 쉬었다. 영자가 설거지하면 어무이가 하면 그릇 깨질까봐 무섭다 했고 청소하면 먼지만 날린다 했다. 빨래를 하면 세탁기가 고장 난다 했고 밥을 하면 간이 안 맞다 했다. 영자가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된 것이었다. 숨만 쉬어도 문제였다. 어머니는 젊을 때 뭐 하셨대? 남겨놓은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집도 있고 돈도 있다더만 우리 어머니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다가 윤미가 불쑥 한 말이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자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 했을 뿐이다. 그날 저녁 영자는 밥을 다 먹지 못했다. 목에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자는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가진 거 말하는 순간 마음이 변한다 카이. 그래서 안 가는 기다. 돈 있다 하면 돈 때문에 좋아하는 기고 없다 하면 무시하는 기제.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영자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고향 마을, 그 시골 마을에 논 5마지기, 밭 2필지. 남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다. 평생을 모아 산 땅이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새 옷도 안 사면서 그 돈을 모았다. 그리고 고향 땅을 샀다. 자식들도 모르게. 영자도 나중에야 알았다. 남편은 병상에서 영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암말기였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하지만 영자의 손을 잡는 힘만큼은 강했다. 영자야, 이 땅만큼은 아무도 모르게 해라. 큰애들한테도 말하지 마라. 네가 정말 힘들 때 그때 쓰소. 사람 마음이란 게 돈 앞에서는 변하는 기다. 내가 평생 살아보니께 아는 기다. 형제끼리도 돈 때문에 싸우고 부모 자식도 돈 때문에 갈라진다 아이가. 니는 착하니께 네가 힘들 때까지 꼭 숨겨라.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손에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선명했다. 간절했다. 영자는 그 약속을 지켰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큰아들에게도 작은아들에게도 막내딸에게도. 땅 문서는 보따리 깊숙이 숨겨두었다. 이불장 제일 안쪽에 넣어두고 그 위에 이불을 쌓아두었다. 이 땅은 나중에 쓸 기다. 지금은 아니제. 당신 약속 지킬 기라. 기다려라 당신. 밤이 깊어간다. 영자는 얇은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다. 난방을 틀 수 없어 방은 추웠다. 전기세 나온다고 며느리가 난방을 꺼버렸기 때문이다. 10월인데도 밤에는 쌀쌀했다. 영자는 옷을 껴입고 이불을 2장 덮었다. 그래도 추웠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마치 남편의 목소리 같았다. 조금만 더 참아라 영자야. 조금만 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니는 잘한다 카이. 최선을 다한다 카이. 조금만 더 버텨라. 영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머니엔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있었다. 손주들 얼굴을 떠올렸다. 준서, 민서. 2 손주의 웃는 얼굴.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따뜻했다. 그 아이들만은 건강하게 자라길. 그 아이들만은 할머니처럼 고생하지 않길. 영자는 그렇게 기도하며 잠들었다. 아침이 밝았다. 영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다.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밥을 해놓으려는 것이었다. 조용히 쌀을 씻고 냄비를 꺼냈다. 손놀림이 익숙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물을 붓고 불을 켰다. 약한 불로 천천히.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윤미가 헝클어진 머리로 나왔다.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영자를 노려봤다. 눈이 부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TV를 봤던 모양이었다. 아, 밥 좀 할락한다. 너구들 먹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익 하고. 어머니가 하면 간도 안 맞고. 그냥 가만 있으세요. 내가 할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그거 손 떼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차갑다.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날카로웠다. 영자는 조용히 물러났다. 냄비 뚜껑을 덮고 불을 조절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거실 구석에 앉아 손주가 보던 TV를 켰다. 소리를 최대한 줄였다. 1단계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 프로그램이 나왔다. 관절에 좋은 운동이라며 노인들이 웃으며 체조하는 모습이 나왔다. 다들 밝은 옷을 입고 있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아이가.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어서. 나는 언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가족들한테 사랑받는갑다. 화면 속 노인들은 행복해 보였다. 서로 손잡고 웃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강사가 앞에서 동작을 보여주면 다들 따라했다. 옆 사람과 손도 잡고 영자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울면 안 된다. 며느리가 보면 또 뭐라 할 테니까. 또 짐 되게 운다 할 테니까. 점심때가 되었다. 윤미가 국 한 그릇을 툭 내려놓았다. 상 위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바닥에 가까운 작은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국물이 조금 튀었다. 영자의 치마에 국물이 묻었다. 어머니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먹고 올 거니까 혼자 드세요. 반찬은 김치 있으니까 그거 드시고 우리는 외식할 거예요. 그래. 잘 댕겨 오이소. 조심해서. 차 조심하고. 네네. 어머니는 집에 가만 계세요. 밖에 나가지 말고. 윤미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아들과 손주들도 함께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혼자 밥을 먹었다. 텅 빈 집에서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국은 식어서 미지근했다. 김치도 오래되어 시큼했다. 밥은 딱딱했다. 물을 너무 적게 넣은 모양이었다. 그래도 영자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다. 꼭꼭 씹어서 먹었다. 버리면 안 됐다. 음식을 버리면 벌 받는다. 그녀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세 자식이 어렸을 때 밥상 앞에 모여 앉으면 시끌벅적했다. 좁은 부엌이었지만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6평짜리 단칸방이었다. 부엌 겸 거실 겸 방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엄마, 나 반찬 더 주이소. 햄이 다 먹어버린다, 아이가. 엄마, 어무이, 오늘 국 진짜 맛있네. 더 주이소. 나 배고프다. 큰아들 준호가 동생들 밥 뺏어 먹는다고 야단치고 막내딸 영희는 깔깔 웃고 작은아들 준석이는 엄마 옆에 딱 붙어서 밥 먹었다. 가난했다. 반찬도 변변치 않았다. 김치 하나, 된장찌개 하나가 전부였다. 가끔 두부라도 들어가면 그게 명절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영자는 아이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았다. 밥 먹이는 게 제일 행복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기라. 엄마, 나 약속한다. 준호가 어릴 때 했던 말이 생각났다. 초등학교 때였다. 친구들이 새 신발 신고 오는 걸 보고 부러워하다가 집에 와서 영자에게 말했다. 영자는 지금도 그 장면을 기억한다. 준호가 신발장 앞에 서서 자기 해진 신발을 보던 모습, 그리고 돌아서서 영자를 보며 말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갈 기다. 그래가지고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엄마 편하게 해줄 기라. 큰 집도 사주고
맛있는 거도 사주고. 엄마, 나 꼭 그렇게 할 끼다. 그때 영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울었다. 고마웠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일하고, 더 참고,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땐 참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카노? 내가 뭘 잘못했다 카이. 내가 뭘.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했다. 영자는 반갑게 맞이했다. 현관에 나가 아들의 가방을 받으려 했다. 오늘은 아들과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다.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다. 준호야, 오늘 일 많이 힘들었지? 저녁 뭐 먹고 싶노? 어무이가 뭐라도 해줄까? 어머니, 피곤해서 그러는데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말 걸지 마세요. 제발. 아들은 영자를 똑바로 보지도 않았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쾅! 영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방을 받으려던 손이 허공에 남아 있었다. 천천히 손을 내렸다. 가슴이 아팠다. 숨이 막혔다. 내가 뭐가 잘못된 기고 왜 내 아들이 날 이렇게 대하노?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내가 먹을 거 굶어가면서 키운 새끼인데 밤이 되었다. 영자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 11시였다. 복도를 지나는데 부엌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멈춰섰다. 벽에 몸을 붙였다. 숨을 죽였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건데? 솔직히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는 게 어때? 친구 엄마도 거 보냈다 하던데.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된다더만. 아, 그게. 어머니가 또 서운해 하실 텐데. 그리고 돈도 들고. 100만 원이 어디 작은 돈이라고. 서운하면 어쩌라고요? 우리도 살아야지.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나 진짜 못 살겠어.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짐이지 짐. 숨만 쉬어도 전기 나가고 밥만 먹어도 돈 나가고 우리가 뭐 부자라도 되나? 영자는 화장실에 가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귀가 멍했다. 그냥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짐이 되었구나. 내 자식한테.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한테. 내가 평생 일해서 키운 자식한테.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다.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다. 울면 안 된다. 울면 더 부담이 된다. 소리내면 안 된다. 영자는 그렇게 긴 밤을 보냈다. 시계가 12시를 알렸다. 1시를 알렸다. 2시를 알렸다. 3시를 알렸다. 영자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짐이제 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 며칠 후 윤미가 갑자기 웃으며 영자를 불렀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다. 아니, 처음 시집 왔을 때 이후로 처음 보는 환한 얼굴이었다. 영자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지? 좋은 일이 생겼나? 와이카노, 무슨 일이라도 있나? 좋은 일 있노? 로또라도 당첨됐나? 어머니, 여행 가시죠.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모실게요. 남해 바다 구경 가요. 예쁜 바다 보러 가요. 영자는 귀를 의심했다. 여행? 자기를? 며느리가? 며느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며느리가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아이고, 됐다 아이가. 내가 무슨 여행을. 돈도 들고, 네가 힘들고. 됐다, 됐어. 아이고, 어머니. 그까짓 거 뭐 얼마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효도 여행 지원해 준다고 해요. 어머니 모시고 가면 보조금도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한테 돈 안 들어간대요. 아, 그래서구나. 영자는 속으로 씁쓸했다. 보조금 때문이구나. 돈 때문이구나. 그래도 좋았다. 그래도 여행은 여행이니까. 바다를 볼 수 있다니까. 한 번이라도 바다를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가 가도 되나? 패 끼치는 거 아닌가? 네 혼자 가는 게 당연하죠. 어머니, 새 옷도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가는 거예요. 1박 2일. 그러니까 옷이랑 다 챙기세요. 그날부터 영자는 소녀처럼 설렜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였다. 누우면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바다가 어떻게 생겼을까? 파도가 정말 푸를까? 갈매기가 날고 있을까? 옷장을 뒤져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다. 명절 때 입으려고 아껴둔 옷이었다.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한 번도 입지 않아서 새 것 같았다. 오래된 구두를 닦고 또 닦았다. 천으로 닦고 물티슈로 닦고 다시 천으로 닦았다. 구두가 반짝반짝 빛났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빗어봤다. 흰머리가 많았지만 오늘따라 괜찮아 보였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영자는 미소 지었다. 내가 이런 날이 오는갑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복을 받네. 동네 슈퍼 가는 길에 친구 옥순이를 만났다. 옥순이는 영자와 같은 나이로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같은 학교를 다녔다. 결혼해서도 가까이 살았다. 영자야, 어디 가노? 얼굴이 환하네. 무슨 좋은 일 있나?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이번에 여행 간다 아이가. 며느리가 데리고 간다 카이. 남해 바다 간다. 1박 2일이라 카이. 오메 진짜? 그 며느리가? 세상에. 네 복 터졌나 보다. 나는 우리 자식들이 여행은커녕 밥이나 제대로 차려주는지. 부럽다 진짜로. 그제 나도 이제 좀 살만하네.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기신 기제.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기제. 그래 좋다. 사진 많이 찍어와라. 나도 보고 싶다 아이가 바다. 나는 바다 본 지가 언제고. 그래 사진 찍어올게. 옥순아 니도 자식들한테 말해봐라. 여행 가자하고. 영자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다. 다리도 안 아팠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어쩌면 윤미도 마음이 변한 기가 아닐까?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기제. 시간 지나면 풀리는 기고 어쩌면 내가 오해한 건지도 모르겠네. 애도 힘들었을 거 아이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나도 시집살이 카이 아니까. 윤미도 힘들었겠지. 영자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기를 생각해주는 것이라고.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라고. 이제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여행 가는 날 아침 영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했다. 너무 일찍 일어난 것이다. 흥분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한두 시간 자다가 깼다. 손주가 어릴 때 선물로 받은 작은 가방에 옷을 챙겼다. 옷 2벌, 속옷, 양말, 수건, 세면도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넣었다. 지갑엔 10,000원 2장을 넣었다. 평생 모은 돈이 이것밖에 없었다. 용돈이라고 아들이 가끔 주는 돈을 모은 것이었다. 이걸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어야지. 손주들 선물도 사야 되는데. 준서한테는 뭐 사주고 민서한테는 뭐 사줄까?
윤미가 7시에 나왔다. 화장을 진하게 했다. 립스틱도 발랐다. 평소보다 옷도 예쁘게 입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이상했다. 눈이 웃지 않았다. 입만 웃고 있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죠? 가방 가볍죠? 무거우면 안 되는데. 그럼 출발하시죠. 버스 놓치면 안 빨리 나가요. 빨리빨리. 그래요. 윤미야, 고맙다. 진짜로 고맙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아이가. 네가 이렇게까지 해주이. 에이,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어머니한테 이것도 못 해드리면 며느리가 아니죠. 빨리 가시죠. 버스는 남해로 향했다. 아침 일찍 출발했다. 7시 반 버스였다. 창밖으로 산과 들이 스쳐 지나갔다. 영자는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밖을 봤다. 모든 게 신기했다. 오랜만에 멀리 나가는 것이었다. 논에는 벼가 자라고 있었고 산에는 나무들이 푸르렀다. 가을인데도 아직 푸르렀다. 윤미야, 저기 봐라. 저 산 참 높다, 아이가. 저 산 이름이 뭐고? 지리산인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바다 나와요. 기대하세요. 조금만 참고. 그래, 바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영자는 행복했다.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행복했다. 모든 서러움을 잊을 수 있었다. 며느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가다니 꿈만 같았다. 버스가 남해 바닷가에 도착했다. 3시간을 달렸다. 창문을 여니 파도 소리가 들렸다. 짭짤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햇살이 눈부셨다. 영자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려 바닷가로 걸어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이 탓이기도 했지만 떨림 탓이기도 했다. 너무 기대해서 떨렸다. 오메, 이게 바다구나. 이게 이렇게 넓은 기구나. 물론 바다를 본 적은 있었다. 아주 오래전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한 번 와본 적이 있었다. 50년 전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여유가 없었다. 사진 한 장 찍고 그냥 갔다.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이다.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다. 영자는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걸 한참 동안 바라봤다. 파도가 모래를 쓸어가고 다시 밀려왔다. 반복되는 움직임이 신기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아름다웠다. 윤미야, 이 바다 좀 봐라.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데를 다 오네. 고맙다, 정말로. 참말로 고맙다. 그죠? 이쁘죠, 어머니? 사진 찍으실래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 사진? 그래. 찍어도 되나? 네 귀찮은 게 아닌가. 아니에요. 여기 서세요. 윤미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영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카메라 앞에 서본 지 얼마만인지 사진 찍힐 일이 없었으니까 손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허리에 올렸다. 어머니, 웃으세요. 활짝이요. 뿌이 해보세요. 그래, 그래. 이렇게? 영자는 웃었다. 손으로 V자를 만들었다. 어색했지만 행복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한 얼굴이었다. 관광객들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연인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었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손주 데리고 오고 싶네. 준서 데리고 오면 좋아할 텐데. 민서도 좋아할 기고. 다음엔 손주들도 데리고 오고 싶다. 영자는 바닷가 벤치에 앉았다. 다리가 아팠다. 오랜만에 걸어서 그런지 무릎이 쑤셨다.
윤미가 옆에 앉았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 쉬고 계세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래, 다녀오이소. 나 여기 있을 끼니께. 조심해서. 예, 금방 올게요. 기다리세요. 윤미가 일어났다. 영자는 혼자 남았다. 바다를 봤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갈매기들이 울었다. 까악.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다. 영자는 눈을 감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시원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게 오랜만이다. 이런 기분.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게 언제였노?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30분, 40분. 한참을 기다렸는데 윤미가 오지 않았다. 영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시계를 봤다. 1시간이 넘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왜 안 오노? 뭐 문제라도 생겼나? 배라도 아픈가? 화장실에서 무슨 일 생겼나? 주변을 둘러봤다. 관광객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었다. 버스들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하늘이 노랗게 물들었다. 영자는 일어났다. 다리가 저렸지만 참았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걸었다. 윤미야, 윤미야, 어디 있노? 대답 좀 해라.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갔다. 화장실에 사람이 있으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기에도 며느리는 없었다. 화장실 안을 다 찾아봤다. 없었다. 어디 간 기고. 설마. 주차장으로 가봤다. 달려갔다. 숨이 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버스가 없었다.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니제. 설마 그럴 리가. 설마. 민박집 주인 아저씨가 다가왔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할매 것같이 온 사람 다 갔는데 할매는 왜 여기 계십니까? 버스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일행이 어디 갔는교? 제 며느리가 화장실 간닥 하고 기다리락 하고 근디 안 오네. 아이고 할매. 버스 출발한 지 1시간 넘었는데 연락은 되노? 푸뜩 전화해 보이소.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휴대폰이 없었다. 집에 두고 온 것이었다. 평소에 쓸 일이 없어서 가져오지 않았다. 사용법도 잘 몰랐다. 전화기를 집에 두고 왔네. 아이고, 이를 어쩌노. 민박집 주인이 한숨을 쉬었다. 안타까운 표정이었다.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할매. 일단 안으로 들어오이소. 추우니께. 경찰서에 연락해봐야겠다.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제야 영자는 깨달았다. 며느리가 자기를 버리고 간 것이다. 일부러,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던 것이다. 여행이 아니었다. 버리러 온 것이었다. 나 버렸구나. 진짜로. 날 계획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을 것 같았다. 민박집 주인이 얼른 영자를 부축했다. 할매, 괜찮은교? 정신 차리소. 일단 들어가 있소. 이러다 쓰러지겠네. 영자는 비틀거리며 민박집으로 들어갔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내가 그렇게 짐이었나? 그렇게 버릴 만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카이.
민박집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다. 주인 아줌마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보리차였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고소한 냄새가 났다. 할매, 이거라도 좀 드이소. 경찰 아저씨 곧 온다카이. 진정하이소. 괜찮아질 기라. 고맙습니다. 패를 끼치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자의 손은 계속 떨렸다. 차를 마시려 해도 손에 힘이 없었다.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차가 쏟아질 것 같았다. 주인 아줌마가 영자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잔을 들었다. 따뜻한 손이었다. 영자보다 젊은 손이었다. 천천히 드이소. 괜찮아질 기라에. 걱정 마이소.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에. 고맙습니다. 정말로 낯선 사람인디. 이렇게까지. 경찰이 왔다. 젊은 경찰관이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키가 크고 인상이 선했다. 영자를 보는 눈빛에 연민이 가득했다. 아마 자기 할머니 생각이 난 모양이었다. 경찰관의 눈이 붉어졌다. 할머니, 가족분 전화번호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들분이나 딸분 연락처. 아시는 전화번호. 큰아들. 전화번호는. 잠깐만. 10에. 아, 뭐였더라. 5인가. 아니다. 영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손주 전화번호는 외웠는데 아들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았다. 예전에는 외우고 있었는데 요즘은 기억력이 나빠져서 잊어버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이것도 기억이 안 나네. 미안합니다. 제가 쓸모가 없네. 괜찮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주소는 아세요? 집 주소. 경산시. 진량읍. 뭐였더라. 아, 생각이 안 나네. 뭐였더라. 영자는 주소를 더듬더듬 말했다. 주소를 말하고 나서 영자는 또 눈물이 났다. 자기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니. 자기 집 주소를 남에게 말하는 게 이렇게 슬플 줄 몰랐다. 버려진 사람이 되어서 경찰에게 신고하는 자신이 비참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경찰관이 메모를 했다. 노트에 적었다. 할머니,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연락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패를 끼쳐서 이런 늙은이 때문에. 경찰이 나간 후 영자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둥근 보름달이었다. 밝은 달이었다. 바다에 달빛이 부서졌다. 은빛 물결이 일렁였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슬펐다. 참 예쁘네. 근데 왜 이렇게 슬프노? 이렇게 예쁜데 왜 이렇게 슬프노? 당신 저 달 보이소? 우리 옛날에 같이 봤던 달이제. 영자는 평생을 떠올렸다. 20살에 남편을 만났다. 중매였다.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성실했다. 22에 결혼했다. 작은 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23세 큰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던 날 남편이 울었다. 고맙다 영자야. 네가 아들 낳아줘서.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끊고 가족을 위해 살았다. 어린 세 자식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빨래판에 손등이 까지도록 빨래했던 기억. 겨울에 찬물로 설거지하던 일.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들 학교 보내려고 밤새 공장에서 일했던 날들. 눈이 감겨도 일했다. 며느리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예뻐했던 일.
우리 며느리 참 예쁘다 했던 그때 내가 뭘 잘못했다 카이. 내가 뭘 평생 일만 했구만. 자식들 위해서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다 자식들 줬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제. 내가 잘못한 게 있다. 너무 참았다. 너무 말 안 카이. 땅 있다는 것도 말 안 카이. 사람은 알아야 되는디 내가 숨겼으니께. 아니제 그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업신여긴 기제. 가진 게 없으니께 짐으로 본 기제.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병원 침대에서 힘없이 말하던 그때가 생각났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됐다. 뼈만 남았다. 하지만 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영자야, 사람이 다 착한 게 아니다. 네가 가진 거 알면 네 보는 눈이 달라진다. 돈 있으면 대접하고 없으면 무시하는 기 사람이다. 그래서 숨겨야 되는 기다. 네가 정말 힘들 때까지 꼭 기억해라. 약속해라, 영자야.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돈 앞에서는 변한다는 걸. 가진 게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걸.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다는 걸. 당신 말이 맞았네. 당신 말이. 내가 가진 게 있다 하면 달라졌을까? 아니제. 그래도 날 버리진 않았을 기다. 돈 때문에 데리고 있었을 뿐이제. 밤이 깊어갔다.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봤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다. 오래된 민박집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손을 꽉 쥐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남은 인생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더 이상 참지 말고. 사흘 후 경찰의 도움으로 영자는 집에 돌아왔다. 아들이 경찰서까지 데리러 왔다. 아들은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영자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다. 그냥 조용했다. 숨소리만 들렸다. 아들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닫았다. 어머니, 그게 윤미가 정말 미안합니다.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 변명 듣기 싫다.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차갑게 말하는 것이었다. 평생 아들 말은 다 들어줬다. 아들이 뭐라 해도 그래, 그래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윤미가 웃으며 나왔다. 거짓 웃음이었다. 눈이 웃지 않았다. 입만 웃고 있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이었다. 어머니, 어디 가셨었어요?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걱정? 네가 걱정을 카이. 거짓말하지 마라. 영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윤미는 시선을 피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고개를 돌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연락하려 했는데 어머니 전화기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진짜로 미안합니다. 그만 카이소. 더 들으면 구역질 난다. 거짓말 그만 카이소. 네 거짓말하는 거 눈 보면 다 안다. 어머니, 진짜로 급한 일이. 그만 카라 카이. 네 거짓말하는 거 다 안다. 처음부터 계획한 기제. 날 버리려고. 영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며느리와 아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귀를 막고 싶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래된 보따리를 꺼냈다. 이불장 깊숙이 숨겨둔 보따리였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 안에 낡은 봉투가 있었다. 남편이 남긴 땅 문서였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다. 오래되어서 가장자리가 닳았다. 하지만 안의 서류는 멀쩡했다. 논 5마지기, 밭 2필지. 당신이 평생 모아서 산 거제. 우리 땅이제. 당신, 이제 이 땅 쓸 때가 온 것 같네. 영자는 문서를 펼쳤다. 명의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박영자. 남편이 미리 정리해 둔 것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식들도 모르게, 영자도 나중에야 알았다. 이걸 누구 줄까? 누구한테 줘야 되노? 큰아들? 아니다. 날 버린 아들한테 줄 수 없다. 날 짐이라고 한 아들한테. 작은 아들? 그 애도 돈만 보면 눈빛이 변한다. 전화할 때마다 돈 얘기만 했다. 엄마, 나 돈 좀. 그 소리만 했다. 그럼 누구? 영희. 막내딸 이름을 불렀다. 영희는 시집가서 시골에서 산다. 남편이 농사 짓고 영희는 작은 가게를 한다. 동네 구멍가게였다. 가난하다. 형편이 어렵다. 하지만 가난해도 행복해 보였다. 전화할 때마다 웃었다. 매번 전화할 때마다 밝았다. 어무이 건강하이소. 우리는 잘 산다 아이가. 걱정 마이소. 어무이만 건강하면 그걸로 됐지. 돈 없어도 우리는 행복하다 아이가. 영희는 한 번도 돈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명절 때마다 고향 특산물을 보냈다. 사과, 배, 고구마, 김치, 된장. 가난하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했다. 자기가 어려워도 어머니를 먼저 생각했다. 이해가 제일 마음이 따뜻했지. 어릴 때부터 이해만은 착했다. 영희는 어릴 때부터 착했다. 엄마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어깨를 주물러줬다. 엄마, 내가 해줄게 하며 어린 손으로 주물러줬다. 엄마가 아프면 간호했다. 학교도 안 가고 엄마 옆에 있었다.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했다. 마음이 금이었다. 영자는 볼펜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문서 뒷면에 메모를 적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 땅 막내딸 박영희에게 양도함. 2025년 10월 10일. 박영자. 그리고 도장을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확실하게 찍었다.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다. 영자는 그 도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큰아들한테 미안하지만 마음은 거짓말 안카이. 날 버린 사람한테 줄 수는 없지. 미안하다 준호야. 근디 어무이도 사람이다. 어무이도 마음이 있다. 어무이도 아프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찾았다. 돋보기를 쓰고 찾았다. 여보이소, 땅 양도 서류 작성하고 싶은데. 예, 그래요. 직접 갈게라. 주소 좀 가르쳐 주이소. 예, 다음 주 월요일에 갈게라. 영자는 메모를 했다. 다음 주에 가기로 했다. 모든 준비를 끝냈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일주일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영자의 고향 마을이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됐다는 것이다. 신문에도 났고 뉴스에도 나왔다. 저녁 뉴스톱으로 나왔다. 큰 개발이라고 했다. 기업 도시가 들어선다고 했다. 동네 슈퍼에서 옥순이가 흥분해서 영자를 붙잡았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영자야, 네 고향 말이다. 거 재개발된다 카데이. TV에 나왔다. 아이가 땅값이 많이 올랐다 카던데 몇십억씩 한다 카이. 네 거 땅 있제?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네.
워낙 오래설이. 아, 니 거 땅 없나? 논이고 뭐고? 니 시집 오기 전에 살던 동네 아닌가? 거 니네 땅 있었잖아. 글쎄, 있었는지도 모르겠네. 워낙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난다. 영자는 시치미를 뗐다.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골목마다 소문이 돌았다. 박영자 씨 땅 있다던데? 그래, 얼마나 있는데? 논이고 밭이고 꽤 있다 카던데. 몇십억 받는다 카이. 며칠 후 윤미가 얼굴이 환해져서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고향 땅 어머니 명의라 하던데. 그게 진짜예요? 진짜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영자는 TV를 보고 있었다. 건강 프로그램이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표정 없이 며느리를 봤다. 돌처럼 굳은 얼굴이었다. 그게 왜, 그게 왜, 네가 왜 알아봤노? 아이고 어머니, 그 땅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시가로 따지면 수십억이라 하던데.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평당 1,000만 원 넘는다고 해요. 어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우리 부자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노? 어머니, 우리 같이 좀. 우리도 가족 아닙니까? 어머니 돌봐드린 거 생각하셔야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 모시느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영자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비웃는 얼굴이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돌봐줬다? 네가 언제? 어머니 몇 년이나 우리 집에서 사셨잖아요.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제가 얼마나 짐 취급하면서 전기 끄락하면서 요양원 보내작 하면서 바다에 버리면서. 윤미의 얼굴이 굳었다. 말문이 막혔다. 입이 떡 벌어졌다. 그건 네가 한 말 다 들었다. 벽이 얇아가지고 다 들린다 아이가. 네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 다 들었다. 짐이제 짐. 그 소리 다 들었다. 어머니, 그건 그 땅 말이다. 영자가 천천히 말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이미 다른 사람 줬다. 니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예, 누구예요? 어디 줬어요? 네가 나 버리고 간 날. 그날 마음 정했다 카이. 이 땅은 마음 따뜻한 사람 줘야겠다 카이. 돈만 보는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되겠다 카이. 사람 버리는 사람한테는 절대 주면 안 되겠다 카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줬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영희한테 줬다. 막내한테. 서류 다 넘어갔다 아이가. 법무사 가서 다 정리 카이. 이제 내 땅 아니다. 영희 땅이다. 윤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뒤에 서 있던 아들도 입을 벌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눈이 커졌다. 어머니, 저는 큰아들인데 큰아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장남인디. 큰아들이 어미 버리나? 큰아들이 어미 짐 취급하나? 큰아들이 어미 요양원 보내작 하나? 큰아들이 어미 바다에 버리나?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단호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흘리지 않았다. 니그들은 그날 내가 바다에 혼자 서 있을 때 이미 내 자식 아니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아이가. 마음이 없으면 가족이 아니제. 피 한 방울보다 마음 한 조각이 더 진하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가라. 네 그 집에서 나갈 기다. 더 이상 여기 안 있을 기다.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 짐 취급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한 달 후 영자는 집을 나왔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다. 그게 영자의 전 재산이었다. 74년 인생의 전부였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이소. 제발. 아들이 말을 걸려 했지만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다. 잘 살아라. 니그들 행복하거라. 나는 이제 내 갈 길 간다. 다시는 보지 말자. 영자는 막내딸이 사는 고향 마을로 갔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다. 4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가슴은 가벼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다. 숨이 편했다.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맞이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었다. 어무이, 어무이, 오셨네. 기다렸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신세 지러 왔다. 부담되제? 무슨 소린교? 어무이, 우리 이제 같이 살아해. 어무이가 많이 늙었지만 아직 밥은 할 수 있지? 우리 같이 살아야지.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디요. 그래. 고맙다 영희야. 니만 믿는다. 어무이. 고맙습니다. 땅도 그렇고 근디 그거 어무이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건 오빠들 거 아닙니까? 땅, 그건 원래 니 거다. 니가 제일 효자였으니께. 어릴 때부터 엄마 생각 마이카이. 그게 효제. 돈 주는 게 효가 아이다 아이가. 마음이 효제. 니는 평생 마음으로 효도카이. 논 옆에 새로 지은 작은 집이 있었다. 영애 부부가 몇 년 전에 지은 집이었다. 작지만 따뜻했다. 마당에 꽃도 피어 있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곳에서 영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났다. 공기가 맑았다. 하늘이 높았다. 구름이 예뻤다. 텃밭에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었다.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었다. 손주들이 방학 때 오면 따먹으라고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어느 날 동네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다. 귀농 성공 사례를 찾는다고 했다. 젊은 기자가 왔다. 귀농 성공하신 어르신이라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달 좀 넘었습니다. 2달 되었나? 적응은 잘 되세요? 힘드신 건 없으시고요? 힘들다? 전혀. 여기가 천국이제. 공기도 맑고 사람도 좋고 뭐가 힘들겠습니까? 매일 행복하제.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비결? 별거 없다 아이가.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기지. 사람 마음이요? 그래. 돈은 남 줘도 마음은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사람이 가진 거는 결국 마음이제. 마음이 따뜻하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지. 마음이 없으면 큰 집에 살아도 불행한 기고, 돈이 많이 있어도 불행한 기제. 영자는 카메라를 보며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진짜 행복한 얼굴이었다. 처음 보는 밝은 얼굴이었다. 한편 도시에 있는 큰아들 집에서는 윤미가 TV를 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시어머니가 나왔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밭을 가꾸는 모습이었다. 행복해 보였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저게 우리 어머니 저렇게 웃을 수도 있구나. 저렇게 밝게. 윤미는 멍하니 화면을 봤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났다. 가슴이 아팠다.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정말로 미쳤구나.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버린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양심이었다는 것을, 돈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영자는 고향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가끔 작은 아들이 찾아왔다. 손주들도 왔다. 방학 때마다 왔다. 영희는 매일 어머니 옆에서 웃었다. 사위도 착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라. 영희 네가 해주는 거면 다 맛있지. 뭘 해도 맛있어. 네 손맛이 제일 좋다. 그래도 좋아하는 거 해드려야지. 제가 효도해야지. 그럼 된장찌개 끓여줘라. 옛날에 네가 좋아하던 그 된장찌개. 두부 많이 넣고 애호박도 넣고. 된장은 우리 집 된장으로. 알겠죠, 애. 맛있게 끓여드릴게라.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맛으로. 저녁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다. 영자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보며 행복했다. 냄새가 좋았다.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다. 영희야. 예, 어머니. 사람이 늙으면 아는 기다. 결국 남는 건 마음이라는 거.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따뜻한 마음 하나가 제일 소중한 기제. 그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기다. 평생 살아보니께 이제 안다. 어머니, 니는 그 마음을 가졌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행복하다 아이가. 돈마이 있어도 마음 없으면 소용없지. 니처럼 마음 따뜻한 게 제일이다. 그게 제일 큰 재산이지.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영자는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손을 꼭 쥐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논에는 벼가 익어가고 있었다. 황금빛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황금빛 물결이 일렁였다. 참 아름다웠다. 세상이 아름다웠다. 영자는 그 풍경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래 살면 되는 기제. 이래 살면. 이게 행복이제. 이게. 당신 저 보이소? 나 이제 행복하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남편 꿈을 꿨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젊었을 때 모습이었다. 영자야, 잘 카이. 내가 자랑스럽다. 니는 잘 카이. 고생 많이 카이. 이제 편히 쉬이소. 영자도 꿈속에서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꿈이었다. 악몽이 아닌 꿈이었다. 행복한 꿈이었다.